보랏빛 탐정수첩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탐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뿌리는 무엇이며 탐정의 유용성을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활동과 그 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탐정과 법과 탐정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부터 짚어두고자 합니다. 탐정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도 아니요, 법률을 자문하는 직업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법전, 어느 실정법에도 탐정의 자질을 향상시킬 문장 한 줄 없는데 탐정들이 왜 법전을 즐겨 끼고 다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탐정 활동을 간접으로 제어하는 요소가 몇몇 실정법에 내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히 숙지될 일이라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법과 법전에서는 탐정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제시되어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를 빗대 정통파 탐정들 간에는 법전 끼고 다니는 탐정들이 할 일은 일도 없다. 또 법대로 하면 10년을 해도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교훈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전으로 법 지식을 함양하려는 자세를 탓하는 게 아니라 탐정활동의 자양분이 되는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는 법전보다 차라리 윤리책이나 도덕책을 가까이 하는 게 더 낫다는 말로 이해해 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탐정정신의 뿌리, 탐정활동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즉, 탐정정신의 뿌리, 탐정활동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떤 정신을 탐정정신으로 삼아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정신, 경찰에는 경찰정신이 있듯 탐정인들에게도 무언가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탐정업 관리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형식적 규율법일 뿐 탐정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기능하기에는 턱도 없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K탐정단 유튜브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더 좋은 소재 발굴을 위해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사회 일반의 정의이자 만법의 근원이라 할 조리를 탐정 그리고 탐정업과 탐정활동의 정신적 뿌리로 강력히 주장코자 합니다. 아울러 그간 여러 실정법의 금지와 제한 등에 정신없이 흔들려만 왔던 줏대 없는 탐정활동을 거두고 조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탐정의 길을 다지는 의미에서 책상 위에 놓인 그 법전은 과감히 불태워도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조리는 불문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전에 올라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정법의 모태이자 탐정활동의 논리적 뿌리라 할 조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조리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적 이치 내지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회 통념 또는 일반 사회의 정의가 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리는 불문율로 존재하면서 어떤 분야의 법률이건 그 법률의 제정에 필요한 원재료 내지는 일반 원칙으로 쓰이고 있음은 물론 애매모호한 법문과 법리를 이해하거나 해석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법과 관습법 등 모두의 근거가 없을 경우 최후의 보충법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재판에 있어서 성문법도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 이 조리가 재판의 준거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의 법원성에 연유하여 법학계에서는 조리를 아예 조리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조리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정법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지만 조리에 입각하여 소신있게 탐정활동을 펼쳐볼 만한 사례 하나를 예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참고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죠.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등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그 소재를 추적하거나 파악해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인 가출인 찾기입니다. 즉 성인 잠적자 찾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성인 가출인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잠적한 사람의 소재를 무단으로 파악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봅니다. 그럼 여기서 조리의 정신에 따른 바람직한 성인 가출인 등 찾기 요령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인 가출인이나 잠적자의 소재를 파악했을 때 그 소재를 알리는 일이 아닌 그들의 생사 여부만을 알리는 일은 일반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리나 이익 등 법익에 직접 침해를 주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는 가출인의 생사 여부를 알려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조리라 할 도덕적 의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경찰청도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을 통해 18세 이상 가출인의 경우 본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출인의 생사 여부를 알리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실무상으로도 실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가출인의 생사 여부만을 알리는 일은 조리상 누구나 언제든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성인 가출인의 소재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는 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하는 법적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조리의 정신에 입각한 법저촉 회피방도, 법저촉 회피방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견된 성인 가출인에게 가족으로부터 가출인의 생사 여부와 소재, 기가의사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점을 고지하고, 다음 가족에게 알려도 좋은지 의사를 물어야 하며, 이때 기가의사가 분명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으로써 담정의 역할은 성공적으로 종료되겠죠.
이는 이러한 매뉴얼은 가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차원에서 진행되는 매뉴얼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가 부른 의사를 보일 때입니다. 집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재반 분위기로 보아 가출인의 소재를 보호자에게 알림이 옳아 보이는 경우 이를 어찌해야 정의에 부합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야말로 조리와 조리에 입각한 행동하는 정의라는 탐정 정신이 발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귀가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귀가를 원치 않는다는 부진정한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되면 탐정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음이 예상되더라도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려주는 용단이 필요하며 이런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조리정신이자 탐정의 존재의 의미를 시연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성인 가출인이 누가 왜 나의 의사에 반해 나의 소재를 가족에 알렸느냐며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탐정의 직관과 탐문만으로 이루어졌을 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또는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꼭 문제가 된다면 민사상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많아야 50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런 경우 가족들의 만류나 주변의 곱지 못한 시선 등으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내도 형법상 9가지 형벌에 해당되지 않아 소위 빨간 줄이라고 하는 범죄 경력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본, 미국 등의 탐정들 역시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나 그보다 더 큰 정의와 대의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조리에 입각한 탐정이 성인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족에게 알림으로써 한 가정의 화평을 뒷받침했다면 또 조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갯돈이나 서민의 아파트 전세금을 챙겨 잠적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경찰과 피해자들에게 알려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면 상을 받을 일인지 벌을 받을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을 받을 일인지 벌을 받을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조리를 선용하는 일이겠죠. 조리를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조리야말로 사회 일반의 정의요, 사법선언의 토대임을 거듭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